전쟁러병. 이 부름은 우리 인민 모두의 한없는 존경의 대명사입니다. 비로소 전승을 안아온 공적만으로도 그들은 조국과 후대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크나큰 사회적 혜택 속에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오늘 우리는 생애 말년까지 한 몸을 촛불처럼 태우며 변함없는 복미의 길을 걸어간 한러병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전시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의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준 전쟁러병.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연료보장을 받은 나이에 3명의 전모기 아이를 데려다 키운 전쟁러병 리강호 동지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느 구역의 분지서장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제대되어 9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내 가정도 그러고 이 생활난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뜻밖에도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강호 동지는 전쟁 시기 적들의 기총탄이 다리를 상한 전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34년간이나 사회안전기관에서 복무했습니다. 언제인가 구의 몸 상태를 진찰하고 난 한 의료 일꾼이 깜짝 놀라면서 왜 용해군인 수석을 하지 않았는가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리강호 동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조국을 위해 도복무하고 싶어서. 그때 저는 의사법문을 하고 있었고 우린들이 있는 병으로 몇 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 없게 하자고 전쟁 때 피를 흘렸다. 당신도 원수들에게 일가 친척 37명을 한 날 한시에 잃고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생이 아닌가. 지금같이 조국 앞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당에서 가슴 아파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며칠 후 러병 동지는 부모 잃은 두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2명을 데려다가 그 똑같은 아이들 석달짜리 키우자니까 이름 알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쌀가루 계속 절구에 쪄서 그 다음에 물에 끓여서 환하게 물을 타서 먹여야 되니까 그걸 끓이고 또 탄 거 먹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몇 끼마다 끓여서 먹입니다.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꽤 키울 수 있겠는가고. 그때마다 러병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울 수 있어. 키워내고 말고. 나야 전쟁을 이겨낸 로병이 아닌가. 러병 동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승리, 미래라고 지었습니다. 몇 년 후 리강호 동지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내의 용광이를 또 데려왔습니다. 여기는 러병 동지가 키운 리승리, 리미래 동무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소입니다. 그들 자매는 혁신자로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모범 학생이 되도록 교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4시면 꼭꼭 일어나 밥을 해주고 우리가 학교로 떠날 때에는 옷차림도 살펴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쩌다 밥이 늦어지면 우리를 먼저 학교에 보낸 다음 밥값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와 수업 휴식 시간에 먹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니는 전기간 단 한 번의 결석이나 지각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학교 정문에 제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맞이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러병이 손끝에서 자라 학생이 되고 소년 단원이 된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은 단지 먹여주고 입혀준 인정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생토록 안고 살아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을 받아 안던 잊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리강호 러병 동지가 10여 년 세월 매일매일 소비한 식량과 전략한 식량에 대해서 적어놓고 나던 생활일지입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식량 공급소에서 식량을 타온 날이면 그는 날짜를 세워가며 그것을 나누고 거기에서 얼마간씩 덜어내곤 했습니다. 곁에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고 물어보면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 쌀인데 아껴 먹어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전략한 식량 200kg, 그 200kg을 러병 동지는 애국미로 바쳤습니다. 러병이 양심의 저울로 달아 전략해서 바친 그 200kg의 식량은 아이들의 순결한 마음에 2톤, 20톤에도 비할 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 양식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청일동 처구병맹위원장으로 배치받아서 처음으로 러병 동지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딸은 몇 년 전에 사망했고 할머니까지 중병에 걸려서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책상에 마주 앉아 무엇인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보니 육체적 양식은 부족해도 정신적 양식만은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겨울수록 학습을 해야 한다. 러병은 하루도 번지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과 당보를 읽고 또 읽고 발치하고 또 발치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서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이라는 대목을 읽었고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나오는 불사조 투사들 앞에 자신을 세워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숙제 검열을 한 다음에는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러병 동지의 가슴속에 가득 찬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은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러병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리강호 동지의 80번째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대동강 구역과 청류 일동의 일꾼들, 러병 동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빨아주는 옷을 입으며 부모 없는 소름을 모르고 오늘까지 자랐습니다. 단벌 소못으로 살아온 할아버지는 우리들 키우면서 생일도 다 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다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문매대와 구역도서관뿐입니다. 끼니는 본지어도 늘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던 할아버지의 모습, 담은 한 푼이라도 나라의 보탬을 칠 위해 애쓰시던 그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 되고 넋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운 우리의 러병 아버지를. 적시며
담은 한 푼이라도 나라의 보탬을 주기 위해 애쓰시던 그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 되고 넋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운 우리의 러병 아버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러병 동지들이 사회적 정경과 국가의 혜택 속에서 걱정 없이 살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고 있습니다. 허나 이강호 러병 동지는 자기의 여생을 품없는 새아이에게 깡그리 바쳤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실린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러병 동지가 스스로 선택한 복무의 길이었습니다. 참된 러병에게는 오직 복무만 있다는 인생관을 지니고 후대들에게 생명의 핏줄기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사상과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의 깨끗한 양심은 러병 동지를 온 나라가 존경하는 아름다운 미풍의 창조자, 시대의 주인공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전승세대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고마운 운인, 참다운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승리동매에게 귀여운 딸이가 태어났습니다. 러병 할아버지의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또 한 명의 후손이 이 땅 위에 자기의 자욱을 새기고 있습니다. 스님 모시고 이 쌍정신과 그다음에 우리 고려에서는 장모님께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보디를 부탁할 때는 우리 원수님을 모셔가지고 번영하는 강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이거 부탁을. 아버지, 영웅이란 어떤 사람이나요? 어린 딸에게서 자주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2004년 10월) 24살의 나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백두산으로 탄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너도나도 백두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의 나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 3년이면)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발전소 건설이 10년이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 세월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 속에서 나는 못해본 일이 없습니다. 돌격대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써놓았던 동무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내 동생마저 이 오빠를 기다리다 못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루쯤 쉬고 싶을 때면 고향집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했고, 신대원들이 할아버지 대원이라고 부를 때면 내 나이를 세어보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특출한 위후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백두청춘대학 과정안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겠다는 오직 이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웅이란 어떤 사람이나요?